안녕하세요. 젤리나 NRC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하는 말투, 실패하는 말투입니다. 여러분들은 말투 하나로 인하여 혹시 어떤 관계나 비즈니스에서 실패를, 낭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 말투 하나로 인하여, 말 한마디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일들을 이루어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살면서 이 말투의 중요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최근에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말투를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가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이 표시해 놓은 것처럼 여러 번 읽어서 계속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한번 책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목차만 보시더라도 솔직히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비교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한 장씩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누구와 즐겁게 대화는 말하기 라고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재밌는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실패하는 사람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 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로 성공한 사람은 리액션이 좋다. 성공한 사람은 못된 나를 이야기한다. 말하기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보여준다. 성공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근사근. 실패한 사람은 무뚝뚝. 그래서 항상 미소를 짓는다. 성공한 사람은.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평범한 화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 성공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칭찬한다.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요. 겉모습과 반대되는 부분을 칭찬한다. 성공한 사람은 상대방의 가치관을 칭찬한다. 겉모습이 아니죠. 여기서 보시면 가치관이라고 하면 우선 단계가 있다고 해요. 1단계는 환경, 2단계는 행동, 그 다음에 능력, 가치관, 자기 개념. 환경은 외모를 칭찬하는 걸 말하고요. 사는 곳이나 이런 곳. 행동은 상대방의 행동을 그대로 칭찬하는 단계죠. 부탁한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능력은 상대방의 능력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네처럼 일 처리 잘하는 사람도 괜찮지. 이런 식으로. 가치관은 마음을 이제부터 파고드는 칭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관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일 하나하나 정성 들여 처리하는 자세에 정말 반해. 막 이런 식으로 열정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 자기 개념에 대한 칭찬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자아상을 인정하는 거죠. 신중함 덕분에 내가 이번 위기를 넘겼어. 자네 깊은 배려가 큰 도움이 되네. 이런 식으로 환경이나 행동이나 능력 단계의 칭찬은 표면적인 칭찬이지만 그렇지 않은 가치관이나 자기 개념에 대한 칭찬은 그 자체, 상대방의 그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마음을 흔드는 칭찬을 한다. 그리고 또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혼자가 아닌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엔 듣기에 대한 걸 말해보겠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 자기 말을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정 짓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비상식적이라고 단정 짓거나 상대방의 생각을 단정 짓거나 하는 경우죠. 성공한 사람은 늦게 낸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타인의 성공 경험을 많이 듣고 자신의 인생에서 활용한다. 그리고 대화의 이면을 읽어낸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많이 읽어낸다라고 하면 됩니다. 또 성공한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실패하는 사람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약간 의아할 수 있지만 이거는 바로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 자기가 단정 짓거나 하지 않고 직접 물어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서로 일치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어떤 지도와 또 어떻게 다른지, 나와 어떻게 다른지 직접 그 사람 입으로 물어보고 질문통에 듣는다라는 것이죠.
또 상대방, 성공하는 사람은 간접 질문을 한다. 직접 질문 말고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는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하는 기법에 승낙법이라고 하고 간접 질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승낙법은 상대방이 승낙을 얻고 나서 하고 싶은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일을 하나요? 이렇게 바로 직접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시죠? 이런 식으로 돌려서 물어보는 걸 말하는 거죠.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직접 물어보면 기분 나쁠 수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럴 경우에는 휴일은 어떻게 보내나요? 또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보내나요? 라고 하면 남자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뭐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해요 라는 등의 말을 할 수 있겠죠. 또 성공하는 사람은 남녀의 뇌 차이를 이해한다. 이것은 남자에게 어떤 자신이 안 좋은 일 같은 거 얘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 자신이 무능력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남자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남자에게 감정의 공감을 얻으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뇌 차이를 이해해라 라고 합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거리 좁히기. 성공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상대방과 나와의 공통점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세 가지 페이싱이라고 하는데, 페이싱이랑 상대방과 이렇게 파장을 맞추는 기술을 말합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말, 목소리, 바디랭귀지, 페이싱. 또 말하기로 성공한 사람은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말하지 한마디 막 덧붙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 착각이나 억측, 추측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걸 하지 않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말하는 거, 키워드 하나만 따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성공한 사람은 상대방과 목소리 톤을 맞추고, 그러니까 자기 톤이 아닌 상대방의 톤에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턱을 잘 보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자세, 중심, 표정, 호흡. 자세도 맞추고 중심도 맞추고 표정도 맞추고 호흡도 상대방과 맞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잘 관찰한다라는 얘기죠. 또 중요한 거는 성공한 사람은 청크를 맞춥니다. 상대방에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개념적인 주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부분으로 좁혀나가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에서 대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상대방이 자신과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깊게 경청하고 많이 공감을 해줘서 잘 모르는 화제도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는 알기 쉽게 하는 전달하기. 성공한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이해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상대방에게 해주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결론부터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 핑계대지 않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말하려면은 처음에는 결론을 먼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결론의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고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결론을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짧게 결론부터 말하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성공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따라서 전달법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시각에 조금 우선적으로 예민하신 분이 계시고 청각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체 감각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나 또 어떤 이론을 우선으로 하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는 그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전달되는 말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각에 우선하는 사람들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나 영상을 생각하며 그 이미지를 우선시하는 접근하는 유형인데, 영화를 보고 났을 때 그 장면이 대단했어요 라는 등의 그런 어떤 이 보여지는 걸 위주로 말을 하는 유형이고, 청각을 우선시하는 유형은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그 대사가 와 닿았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신체 감각을 우선하는 유형인 경우에는 찡했어요,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신체 감각으로. 이론을 우선시하는 경우는 제작비가 몇 억이래, 그 안에 10년은 어떻게 되고 또 관객은 12만 명 동원해서 막 이런 식의 이론을 먼저 우선시 하겠죠. 유형에 맞춰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초등학생도 알아듣게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또 간단하게 핵심 부분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야기할 때도 나 메시지로 활용해서 명령형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내가 좋을 텐데 등의 명령이나 강제가 느껴지지 않도록 나의 감정을 생각해서 이야기한다.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에서 잘 나가는 말하기 부분에서는 성공한 사람은 잡담을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뭐 쓸데없는 잡담을 한다는 게 아니고 only 본론만 그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이 그 외적인 얘기로 시작하면서 서서히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서 많은 접촉을 하면서 관계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소소한 어떤 대화나 그런 주제로 상대방과 친밀감을 느끼도록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도 존중해 주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상대방과 승부에 말려들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따라하는 연습만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위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게 성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질투를 느끼게 된다고 하면 그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타인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침묵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그 대화를 하는 중간에 침묵의 시간을 또 만들어서 상대방이 말할 시간을 준다라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은 막 그저 신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도 좀 어떤 좌절감을 느끼더라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좌절을 피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성공한 사람도 어떤 거 말하는 것에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하죠. 되는 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끄럽게 말할 수 있도록 성공한 사람은 원고에 메모를 하는 등의 습관으로 준비를 합니다. 남 앞에서 당연히 긴장을 할 때도 긴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어떻게 내가 행동할지 우선 심호흡을 하자. 그 다음에 천천히 조금 움직이고 성중을 천천히 바라보자. 이런 식으로 긴장을 어떤 힘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는 마음가짐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긴장을 받아들인다. 긴장하는 척하지 않고 맞아 나 긴장했어 자연스러운 거지 뭐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꿉니다. 네, 긍정적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항상 사소한 일로 고민하는 사람은 기준이 높고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성장에 대한 의욕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쉽게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은 언제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향상심이 아주 강한 성격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저렇게 성격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점을 긍정으로 바꾸려는 습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사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례하게 강인해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사람은 불평이나 약한 소리, 남의 험담하면서 자신의 나약한 부분과 싸우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신이 싫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또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좌절감을 느낄 때는 확실하게 좌절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반응을 의식에서 배제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자신감이 항상 있고 그리고 셀프 토크를 많이 해서 자신감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이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난 잘 될 거야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이거는 이번이 이렇게 됐을 뿐이야 타이밍 그렇네 라고 하고 확정적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셀프 토크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또 성공한 사람은 자신과 험담하는 사람은 크게 그 의견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잘 지냅니다. 험담을 들어도 흘려버릴 수 있죠. 그리고 또 감정을 잘 제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타인의 말을 바로 그냥 수용하진 않고 또 근거 없는 자신감이랑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성공한 사람들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비판을 들어도 크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입버릇은 알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라고 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뭐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등등의 회사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뭐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바빠서 못했습니다. 지금 막 하려고 했습니다. 잘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사과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시나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라고 그냥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우선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이래도 이렇게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말을 결국 부정하지 않고 그냥 나랑 생각이 좀 다르면 그건 그렇고 하고 이야기를 전환합니다. 부정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결지향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원하는 일을 말하고 원치 않는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일, 만약에 실수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이런 부정으로 하는 명령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말하자, 떨리니까 물을 마시자 이런 식으로 하길 바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시보다 늦게 오지 마 이런 식으로 부정명령하지 않고 9시 55분까지는 와 이런 식으로 실수하지 마 이렇게 안 하고 천천히 행동하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또한 운수가 좋은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녀오세요. 이런 말, 부정적인 말, 피곤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마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또 사명을 말합니다. 스케일이 크고 가슴 설레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사명과 이념, 가치관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가 큰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 성공하는 말투, 실패하는 말투. 이 책은 솔직히 모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한번 익혀야 할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